안녕하세요. 2019년도 치과의생사 국가시험 벼락치기 국시 합격 프로젝트 1교시 구강해부학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 뼈와 이 뼈가 만났을 때 이루는 봉합이 어떤 봉합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데 바로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인자봉합이 있는 쪽이 머리의 뒷부분이 되는 것이고 관상봉합이 있는 쪽이 머리의 앞부분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인자봉합, 시상봉합, 관상봉합 이 위치만 외워두시면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강의는 목표가 3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측두골 경유돌공 그리고 안면신경 이거를 외워두시면 문제 한 문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축두골에서 경유돌공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안면신경이다. 이거를요 그냥 외우시면 외우기 어려우시니까 팁을 하나 줘서 축구공으로 안면을 쳐맞았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시면서 바로 축두골, 경유돌공, 안면신경 이 연결되는 것을 외우셔서 문제 적합을 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와우, 정말 많죠?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별표 쳐놓은 것을 주로 외우시면 한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6페이지에서 하는 거는 안면근과 저작근이 되겠는데요. 먼저 안면근부터 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상순거근, 구각거근, 소근, 그리고 구륜근, 협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2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륜근과 협근입니다. 구륜근이 하는 일은 저작 시에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구륜근, 이 한자가 뜻하는 것 자체가 입술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술 주위의 근육은 당연히 입을 이렇게 오므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오므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은 음식물을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협근 같은 경우는 협근, 볼 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주로 모의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냐면 트럼펫을 불거나 악기를 불거나 풍선을 불 때 어떠한 종류의 안면근을 사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때 여러분은 협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협근의 작용을 설명을 써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자면 트럼펫, 공기를 강하게 내보내기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치아의 교환면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씹기를 도와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그 위에 공기를 강하게 내보내기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각거근 같은 경우는 구각을 위로 올림, 상순거근은 상순을 위로 올림, 그리고 소근은 보조개인데요. 소근은 가끔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저작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아실 텐데 하나는 후퇴, 하나는 그리고 측방으로 이렇게 2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후퇴를 하는 근육은 측두근과 교근이 되고요. 측방 운동을 하는 거는 내측 익돌근과 외측 익돌근이 됩니다. 이거를 그래도 외우기 쉽게 하시려면은 보시면은 이 전진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 작용을 해요. 그리고 후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두근과 교근에서만 작용을 하고 측방 운동은 내측 익돌근과 외측 익돌근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특이한 점은 나머지는 다 폐구를 하는데 외측 익돌근만 개구에 작용을 한다는 것 이거를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더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게 초기와 말기가 있어요. 이 개구의 초기에 해당하는 것은 외측 익돌근이지만 뒷부분에서 나올 텐데 개구 운동의 말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기복근이 작용을 합니다. 정지가 어느 곳에 하느냐 이거는 외워두시는 것도 분명 좋지만
이것까지는 외우기가 어렵다 혹은 외우기가 싫다 하시는 부분은 종류와 작용까지만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 강의에서 교근은 교군 전면에서 정지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고요. 익돌근 같은 경우도 앞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외울 때 개구라는 것만 어떻게 좀 외우는 게 필요해 보여서 외계인 할 때 외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외측 익돌근의 외, 개구의 초기에서 개, 외개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측방이라는 것은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 둘 다 측이 들어가니까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은 측방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외우기도 했습니다. 6번째 페이지 악관절입니다. 악관절에서는 주로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주로 그 중에서도 더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관절 원판입니다. 먼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러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요. 안에 기능을 설명을 해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조직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치밀 결합 조직이다라거나 혈관과 신경이 없음. 특히 이게 자주 나오죠. 혈관과 신경이 없음. 그리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관절 원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주워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것도 원판인데요, 관절낭인데 원판인대 같은 경우는 관절 원판의 이탈을 방지한다 라고 설명이 나오면 원판인대가 되고 윤활막과 섬유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면 관절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은 관절 원판입니다. 그리고 하악의 운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기본 운동과 기능 운동의 구분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러한 문제는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역시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외우는 게 머릿속에 제일 빨리 남고 그리고 오랫동안 남는 편인데 둘 다 외우는 것도 좋고요. 혹은 기본 운동만 외워둬서 기본 운동에 속하지 않은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기능 운동이라고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운동을 외울 때에는 어떻게 저는 외우냐면요. 저번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번에 화러해 기본 코스를 먹었어. 화러해 기본 코스를 먹었어. 이렇게 외워두시면 일단은 접번 운동, 회전 운동, 활주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 기본 운동 이렇게 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지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기본 운동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능 운동이 되겠죠. 그래도 기능 운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능 운동은 개구, 폐구, 전진, 후퇴 운동을 하는 게 기능 운동이에요. 사실 개폐구, 전진, 후퇴 운동이 약간 기본 운동 같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지 않고 나의 센스로 한번 맞춰보겠다 하고 저는 항상 개폐구를 기본으로 했다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겪지 마시고 저번에 하러의 기본 코스를 먹었어 라고 해서 하악의 운동을 하나만이라도 외워두시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페이지 혀입니다. 이 유두의 이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외우시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거는 이 사상유두예요. 사상유두가 왜 자주 나오냐면 나머지는 미래가 다 있는데 이 부분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죽을 사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서 사상유두 이렇게 외우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수가 가장 많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미래가 없고 수가 가장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상유두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육각유두인데요.
그 특징으로서는 가장 큰 유두를 가지고 있고 에브너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유곽유두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유곽유두 같은 경우는 혀의 뒷부분에 이렇게 유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가장 크기가 크죠. 그리고 심상유두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버섯유두라고도 합니다. 버섯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오면 심상유두를, 그리고 ip새 모양을 하고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엽상유두입니다. 이제 혀의 유두를 알아봤으니까 혀의 나머지 부분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외래설근, 혀의 위치 이동,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설근, 설골설근, 경돌설근, 그리고 소각설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위치, 그리고 이설, 경, 소 이렇게 있죠. 이거를 외우기 편하게 제가 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문장으로 외우면 또 외우기 쉽겠죠? 마녀가, 위치가 마녀잖아요. 마녀가 소귀, 귀이라는 한자죠. 그래서 이설근, 그리고 소각설근의 소 해서 마녀가 소귀에 경돌설근 경을 읽으면 설골설근 설대 간다. 말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죠. 마녀가 소귀에 경을 읽으면 서울대 간다. 이렇게 문장을 하나만 외워주시면은 혀의 위치 이동에 관여하는 근육을 전부 다 외우시게 된 거예요.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알려드린 이 팁 1을 한번 외워보세요. 말돌설근, 경돌설근, 소각설근. 그리고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 혀의 위치 이동 중에서도 이렇게 뒤로 당겨서 빼는 뒤로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이동을 하는 근육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가 뭐냐면 경돌설근과 소각설근 그리고 설근설근 이 세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설근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뒤로 당겨서 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면 돌과 소설은 뒤로 당겨서 빼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돌을 밀어서 빼진 않잖아요. 이렇게 위로 당겨서 빼지.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책장에 꽂혀 있을 때 소설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뒤로 당겨서 빼시잖아요. 그래서 돌과 소설은 뒤로 당겨서 뺀다. 경돌설근, 소각설근, 설골설근은 뒤로 당겨서 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래설근을 알아봤으니까 혀의 모양의 변화를 주는 내래설근도 외워야겠죠. 하지만 저는 문제에서 내래설근보다 외래설근이 더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내래설근을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래설근 같은 경우는 수직설근, 횡설근 이 두 개가 가장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온다면 말이죠. 수직설근은 납작하고 넓게, 횡설근은 혀를 좁고 길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시켜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외웠어요. 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횡설근이 이걸 말하는 걸 거고 수직설근이 이걸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횡설근은 혀를 여러분이 이렇게 오 하고 말 때 얘를 이렇게 우리가 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혀를 좁고 길게 할 수 있는 게 횡설근. 그리고 납작하고 넓게 혀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은 메롱할 때 이렇게 내밀 때 혀를 납작하고 넓게 만들잖아요. 그때 이 수직설근을 사용한다. 이렇게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외웠어요.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다음은 2페이지밖에 제가 남은 게 없는데 이렇게 애매한
길이가 돼서 3강으로 나누어서 구강 해부학 강의를 한 개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마저 진행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의 2강은 이쯤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